달러가 요새 참 핫한데요. 거창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달러의 역사와 딜레마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달러에는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1970년도 미국이 근본이제를 폐기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시장에서 달러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결국은 1980년대부터 이제 환율 흐름이 정착이 됐는데 80년대부터 5, 6년 달러 강세, 10년 약세, 5, 6년 달러 강세, 10년 약세, 그러니까 두 번의 강세기와 두 번의 약세기가 있었고, 이번 달러 강세는 2014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금융상품들이 다 패턴이 있는 것 아니냐, 지표들이 다 패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통 금리나 주식 같은 경우는 패턴을 갖기보다는 추세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향이라던가, 특히 미국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70년대 후반부터 계속 하락하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품들은 패턴을 갖기보다는 추세를 갖는다. 근데 달러는 패턴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 너와 나의 이야기거든요. 내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 너와 나의 이야기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 나라가 더 좋고 때로는 이 나라가 좋고 하다 보니까 엎치락 뒤치락 하고 회귀를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갖는 것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더 좀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음모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패턴을 갖는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60년대 예일대 교수님이었던 트리핀 교수가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달러가 미국의 통화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의 통화가 되려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쓸 수 있고 유로존에도 달러가 있어야 되고 한국에도 있어야 되고 저기 신흥국에도 달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풀리게 됩니다. 너무 많이 풀리다 보면 미국 무역 적자도 막 늘어나게 되고요. 저 달러 괜찮은 거야? 기축통화 지위 유지하겠어? 우리가 외환보유액 안에 달러를 갖는 게 맞을까? 이런 이제 또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만족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또 신뢰성을 만족하려고 조금 쥐어짜다 보면 달러가 없고, 이런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패턴을 갖고 의도적으로 돈을 막 풀어서 다 가질 수 있게 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쯤 되면 다시 흡수를 해서 달러를 강하게 만들고, 또 너무 달러가 없으면 안 되니까 다시 풀고, 이런 패턴들을 반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에 입사했는데요. 그때는 달러의 몰락이다, 달러의 위기다,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달러는 미국보다 강하다, 이런 책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패턴이 어쩔 수 없이 숙명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달러가 이제 일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미국 경제라던가 너무 좋다거나, 또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거나, 세 번째는 다른 나라들이 죽을 쓴다거나, 투자할 데가 없고 미국만 그냥 그나마 제일 낫거나, 이런 이제 흐름들이거든요. 달러 강세기가 첫 번째는 80년대 초중반, 두 번째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렇게 두 번의 달러 강세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달러 강세기는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실 미국 상황이 그렇게 좋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볼커 연준 의장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다 보니까 금리를 20%나 무위험으로 주는데 미국에 투자해야지 라는 그런 인식들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제 그때 일본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의 모든 자금들이 흘러가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보였던 시기가 첫 번째 달러 강세기입니다. 두 번째 달러 강세기는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로 보는데, 이때가 찐 달러 강세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좋아서, 성장률 차이를 보면 그때 미국이 역사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일본하고 비교하면 독보적으로 미국 성장률이 좋았던 시기이거든요.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니 얘기가 있지만, 그때
그때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고 미국의 IT 혁명을 막 주도를 하겠고, 그때 미국이 경기가 엄청 좋아서 정부가 막 경제가 알아서 돌아가다 보니까 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흑자를 보기까지 했던 그런 달러 강세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 중후반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진짜 좋아서 보였던 달러 강세기, 이게 두 번째 달러 강세기의 배경입니다. 그 차트를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80년대 엄청나게 달러 강세로 가다가 훅 꺼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 달러가 엄청 강세로 가다가 훅 꺼지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첫 번째 달러기 이후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게 85년 9월 이후거든요. 내가 만약에 1984년에 미국에서 외환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었다면 내년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된 거를 전망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이렇게 고민이 들 정도로 이렇게 급격하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달러 약세기가 도래한 거는 다 이제 아시는 플라자 합의입니다. 1985년 9월 20일 그러니까 뉴욕의 가을에 G5, 그러니까 잘 나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5나라가 만나가지고 미국이 나 더 이상 달러 강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좀 도와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달러를 다 같이 파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달러가 수직 낙하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가 시작이 됐고, 두 번째 달러 약세기는 2000년대 초반 이후인데, 이때는 그러니까 90년대의 달러 강세가 미국이 진짜 좋아서 였다라면 2000년대 초반 이후의 달러 약세기는 미국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고요. 2000년대 초에 엔론 회계 부정이라고 해서 미국 기업들은 다 공정하고 투명한 줄 알았더니 회계 부정이 있네. 2001년 9월에 9.11 테러가 났고요. 미국 패권이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특히 이제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전쟁하면서 재정 적자를 엄청 봤어요. 근데 재정 적자에다가 중국이 2000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됐는데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계속 수입을 해와야 돼요. 세계의 공장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무역 적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쌍둥이 적자라고 해서 미국 건전성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거든요. 근데 미국의 문제만이었냐? 그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미국의 문제라도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당시에 엄청난 대안이 있었어요. 중국이 2000년도에 WTO에 가입을 하고 막 그야말로 부흥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중국이 좋아지니까 낙수 효과로 다시 브라질, 신흥국들이 좋아지고, 미국의 금리 좀 올려서 4% 줘봤자 중국 주식 투자하고 브라질 주식 투자하면 10% 20% 나는데 굳이 미국의 돈이 들어가야 돼? 그런 다른 대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문제 플러스 다른 대안이 있었다라는 점이 두 번째 달러 약세기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